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올리는 영상은 철저히 주어진 대사 안에서 분석하고 또 여러분에게 참고하라고 설명드리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제가 올린 대사로 자유연기를 하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작품 전체를 읽고 하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작품은 오늘의 키워드만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키워드 뭐였죠? 네, 대사가 시키는 대로. 대사가 어떤 것들을 시키는지 처음부터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대사를 보니까 멀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올린 영상 중에 가장 맨 처음에 올렸던 영상, 단어의 색. 그러니까 멀다, 가깝다. 이거를 잘 구분해서 어느 정도 멀리 떨어진 건지 여러분이 말로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멀리 떨어진이 아니라 멀리 떨어진 혹은 멀리 떨어진 이런 식으로 자신이 그 거리를 정해서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혼자. 왜냐면 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 혼자 있을 때 있었던 일이다 하는 거니까 나만 혼자 남아 있었어. 이 혼자를 여러분이 이제 연기할 때 주의해서 연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참 좋았었지. 좋았대요. 좋았다라는 건 지금 그때의 일을 회상하는 거잖아요. 회상해서 좋은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디에서 회상하는 것이 좋을까요? 1번 맨 처음에 회상하는 것이 좋다. 그게 맞다. 2번 아니다. 이 대사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회상하는 것이 맞다. 여러분 선택하셨나요? 네, 저는 2번을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네, 맞아요. 1번 같은 경우는 이 이야기 전체에 대한 생각을 먼저 했어야 그래야 첫 대사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참 좋았다라는 거, 그것은 이 도둑을 맞은 거가 좋았다라는 게 아니라 그 별장에 혼자 지내면서 있었던 일들이 좋았다라고 회상을 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2번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감탄사 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참 좋았었지 다음에 점점점이 있는 건 그 좋았던 것에 대한 여운이 남는 거죠. 그렇게 좋았던 것에 대한 회상에 푹 빠져 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런 데는 갑자기 탁 튀어나오는 겁니다. 왜 여러분 그 무서운 이야기 할 때나 아니면 과거에 있었던 특별한 이야기를 할 때 그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템포 조절을 하잖아요. 바로 이 부분이 그 긴장감을 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운에 빠져 있고 잠시 사이가 있다가 그런데 하고 탁 튀어나오게 연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느 날 밤도 낮이 아니라 밤이잖아요. 밤은 어둡고 음습하니까 그 분위기를 잘 살려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대사를 연기할 때에는 호흡을 반쯤 실어서 연기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밖에서 기척이 있었어. 이 기척은 소리가 나는 거니까 두 눈이 아니라 귀가 시선이 되어서 소리가 나는 쪽을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 다음 문장이 보니까 두 놈인 거야잖아요. 그 다음 문장에서 눈으로 보는 거고 이 밖에서 기척이 있어서는 귀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두 놈이에요. 그러면 눈으로 볼 때 두 군데를 봐야 되겠죠. 한 군데만 보고 두 놈인 거야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이 둘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또 안 될 것 같아요. 그 아래 대사를 보니까 과거에 자신이 했던 말을 지금 다시 한번 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네, 큰 소리로.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될 게 뭐냐면 과거에 큰 소리로 했던 걸 지금도 똑같이 큰 소리로 할 것인지 아니면 큰 소리인 것처럼만 표현을 해줄 것인지 이것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네, 저는 두 번째 후자 큰 소리로 하는 것처럼만 표현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선택을 할 거예요. 왜냐면 진짜로 큰 소리로 하게 되면 그러면 너무 시끄럽기만 하니까 그러니까 큰 소리인 것처럼만 표현해도 충분할 것 같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리가 작진 않겠죠. 그 아래 도끼를 휘두르며 덤볐대요. 그러면 도끼를 휘두르며 덤빌 때 자신은 가만히 있었겠어요? 아니죠. 무엇인가를 했겠죠. 그래서 이 문장 끝에는 그 행위를 표현하면 좋겠다. 그러면 도끼를 휘두를 때 나는 뭐 했겠어요? 당연히 도끼를 피했겠죠. 그러면 도끼를 피하는 행위를 한 두어 차례 이 문장 끝에 행위를 표현해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장 앞에 보니까 아라는 감탄사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아라는 감탄사에 어떠한 감정을 표현할 것이냐.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화가 났다. 두 번째는 어이가 없다.
근데 저는 어이가 없다라고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이유는 앞에 큰 소리로 이 도둑놈들아 썩 꺼지지 못해를 했는데 또다시 화가 나서 대사를 하게 되면 계속 언성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어이가 없다라는 걸로 선택을 하게 되면 당연히 소리가 낮아지겠죠. 그러면 변화도 생기고 계속 소리만 지르는 걸 피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는 톤과 볼륨이 높았다가 낮아지는 부분으로, 네,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보니까 어찌나 화가 나던지 라고 되어 있잖아요.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앞에 문장과 이 부분은 분명하게 나뉘어져야 돼요. 앞에 부분은 어이가 없다, 아라는 감탄사에서 어이가 없다가 도끼를 피할 때에는 겁에 질린 그런 감정이겠죠. 그랬다가 그러한 행동들이 다시 화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감정적으로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야 된다. 이어서 대사가 냅다 총부리를 가슴에다 겨눴지. 보니까 대사가 시키는 대로 총부리를 가슴에다 겨누는 연기를 해주면 돼요. 이 말을 할 때. 그러면 그 타이밍이 언제냐. 총부리를 가슴에다 겨누는 그 타이밍. 자, 여러분 한번 결정을 해보세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 여러분은 몇 번을 선택하셨나요? 네. 저는 3번을 선택했습니다. 사실 뭐 어디에서 행위를 하던 그거는 뭐 상관은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선택을 하는 이유는 더 효과적인 것이 무엇이냐. 일단 제가 3번을 선택한 이유는 여기 3번 여기가 띄어읽기를 하기가 굉장히 좋은 부분이고요. 1번과 2번 부분에 만약에 그 행위를 한다라고 한다면 일단 총불이라는 그 말이 나오지 않았잖아요. 이 연기를 할 때에는 당연히 제시대사니까 마임으로 해야 되는데 행위만 마임으로 행위만 해놓고 나서 그게 행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표현이 안 되면 오히려 그 연기가 손해를 보게 되니까, 그래서 총불이라는 그 말이 나온 이후에 표현을 해주는 것이 좋다. 그리고 4번과 5번 4번은 띄어읽기 하는 부분이 마땅치가 않고요. 5번 같은 경우는 대사가 다 끝난 다음에 행위를 해주면, 아까 전에 도끼를 휘두르며 덤비질 않겠어? 하고 나서 행위를 해줬잖아요. 그런데 또 여기에서도 대사가 끝난 다음에 행위를 해주게 되면 그만큼 그 행간에 사이가 생기니까 대사가 늘어질 수가 있습니다. 대사가 처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마땅한 부분은 저는 3번이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나요? 네. 다음 거 한번 보죠.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이 말은 과거에, 그러니까 이 도둑이 했던 말이죠. 도둑이 했던 말을 지금 현재 내가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할 때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질문을 할게요. 어떻게 이 말을 하면 좋을까요? 1번 기가 죽은 모습으로, 2번 애걸복걸하며. 네, 이거 뭐 어려운 질문은 아니죠. 당연히 2번입니다. 애걸복걸하며. 그러니까 이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라는 그 말은 애걸복걸하며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애걸복걸했느냐? 총부리를 가슴에 겨눴기 때문에 기가 죽어서 애걸복걸하게 된 거죠. 이해하셨죠? 그 아래 또 아라는 감탄사가 나오네요. 그러면 이 부분 역시 위에 아 그랬더니와 마찬가지로 대사의 톤과 볼륨이 높았다가 아래로 내려가는, 그러니까 어이없는 감정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그런데 그 아랫줄 끝에 보니까 나원 기가 차서, 나원이라는 감탄사가 또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어이없는 거니까 또 톤과 볼륨이 높았다가 내려갈 테고, 그러면 감탄사가 나올 때마다 계속 톤과 볼륨이 높았다가 내려가는 게 되니까 다양한 연기가 못 되잖아요. 변화가 일정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위에 아 그랬더니와 전혀 반대로 톤이 낮았다가 아 글쎄 하면서 톤이 올라가는 걸로, 톤과 볼륨이 올라가는 걸로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도둑놈이었단 말이야 이 대사와 제발 빵 한 조각만 이 대사 사이에는 분명히 구분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 그 앞쪽으로 흉내내고 반응하고
또 그 뒤쪽으로도 흉내내고 반응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이렇게 두 번 반복되니까 이 패턴을 구분을 해줘야지, 그래야지 이 연기를 보는 사람이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흉내내는 부분. 제발 빵 한 조각만 주세요.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습니다. 첫 번째 흉내내는 부분은 애걸복걸하며 흉내를 내는 거다. 이렇게 이제 나왔죠. 그러면 두 번째 흉내는 어떻게 내야 될까요? 이거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웃기게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불쌍하게 한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결정하셨나요? 저는 2번 불쌍하게 한다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앞부분에 애걸복걸하며 흉내를 냈을 때 이미 그 자체로 웃기잖아요. 그런데 또 이 부분에서도 두 번째 흉내 낼 때도 또 웃기게 한다라면 너무 웃기려고 하는 그 모습이, 너무 과장된 모습이 오히려 관객들로 하여금 웃기지 않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불쌍하게 한다면 그 불쌍한 모습, 나는 불쌍하게 하고 있지만 그 모습이 관객들한테는 오히려 더 웃길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여기에서 불쌍하게 한다라고 해서 갑자기 눈물을 펑펑 흘리며 그렇게 연기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리고 나원 기가 차서, 여기에 나원 감탄사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앞문장은 볼륨과 톤이 높았다라면 이 나원부터는 볼륨과 톤이 낮아지는 기가 막혀 하는 그런 표현이니까요. 그리고 알고 보니까 선량한 농부였어. 미소를 지으며 연기하면 되겠죠. 네, 선량한에 그 단어의 색을 잘 넣어서 선량한 농부였어. 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작품 제목과 인물이 앞에 없어서 여러분 궁금하셨죠? 네, 일부러 영상 뒤쪽으로 뺐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대사를 이제 분석하실 때 선입견을 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영상 뒤쪽으로 뺀 거니까요.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